안녕하세요. 캐나다의 앤드류 약사입니다. 오늘은 제가 지난 시간에 이어서 캐나다의 텍스 세금 혜택에 대해서 소개시켜 보겠습니다. 오늘은 실질적으로 제가 어떤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았고 10만 불이 넘는 연봉을 받았을 때 세금 환급을 실질적으로 어느 정도 받으실 수가 있는지 한번 여러분들께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첫 번째로 저 같은 경우는 노덤 어나운스라는 세금 공제 혜택을 받은 적이 있어요. 처음에 캐나다에 왔을 때 북쪽에서 한 1년 정도를 거주하고 근무를 했어요. 북쪽에 사는 경우에는 국가에서 세금 공제 혜택을 줍니다. 노던 지역은 크게 두 지역으로 나뉘는데요. 첫 번째로는 프리스크라이브드 노던 존이라고 해서 아주 북쪽 마을을 말해요. 원주민만 사는 그런 마을이에요. 그런 곳에 사셨을 때는 하루에 11불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1년 거주하면 11 곱하기 365 이 정도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고요. 제가 산 지역은 프리스크라이브드 인터미디어트 존이라고 해서 조금 북쪽을 말해요. 어느 정도 중간 정도 지역이죠. 그런 데는 하루에 5.5불 정도의 세금 공제 혜택을 받고요. 5.5 곱하기 365 이만큼에 대해서는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근데 프리스크라이브드 인터미디어트 존이라고 하는데도 굉장히 보시기에는 지도상에서 보시기나 체감하실 때는 굉장히 북쪽으로 느껴지실 거예요. 한국에는 이런 지역을 겪어보실 수가 없어요. 아주 조그만 마을이니까요. 제가 살았던 지역도 인구가 2,500명밖에 안 됐어요. 그리고 제가 또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았던 거는 무빙 익스펜스, 이사 비용에 대해서 세금 공제 혜택을 받았어요. 대기업에 다니실 때는 이제 인사 발령이 다른 지역으로 났을 때는 회사에서 보통 전부 다 무빙 익스펜스를 지원해줘요. 그러니까 이것도 본인 챙겨야 되는 거예요. 이쪽에서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는 회사한테 당당히 본인 요구를 하셔야 돼요. 나 이쪽으로 이사를 하니까 무빙 익스펜스를 지원해달라. 그러면은 대부분의 회사는 지원을 해줍니다. 본인이 잘 챙기시기를 바랍니다. 저는 직접 나간 경우이기 때문에 제가 나갈 때는 다른 지역으로 이사할 때는 무빙 익스펜스를 제가 제 돈으로 지불을 했는데요. 그거는 전부 다 세금 공제 혜택이 돼요. 예를 들어서 이사회사를 불렀다면은 그 이사회사에 지불한 돈, 제가 이쪽 지역에서 다른 지역으로 넘어갈 때 들어간 주유비 또는 식대비 또는 이렇게 다른 지역으로 넘어가서 호텔이나 모텔에 머물러야 될 때 또는 렌트를 잠시 동안 해야 될 때 이 지불한 비용에 대해서는 전부 세금 공제 혜택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본인이 많이 하나하나 알아두셔야 돼요. 본인이 신청 안 하면은 혜택을 하나도 받지 못해요. 그 다음에 멤버십 피도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약사 면허가 있는데 두 개 지역의 약사 면허를 갖고 있어요. 알버타주 그리고 BC주의 약사 면허를 갖고 있는데요. BC주에서 일할 때 쓰는 약사 면허는 회사가 전부 지불을 해줘요. 그렇지만은 알버타에서 일할 때 드는 그 또 다른 제 약사 면허증은 제가 제 돈으로 지불을 하고 유지를 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학비, 본인이나 와이프가 학교를 다닐 때는 학비를 세금 공제 혜택을 받으실 수가 있어요. 지불한 수업료나 또는 교과서 비용 이런 비용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혜택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 다음에 의료비에 대해서도 세금 공제 혜택을 신청을 하실 수가 있는데요. 의료비는 전액 세금 공제 혜택을 받는 건 아니고요. 본인 연봉의 7.5%가 넘어가서 지불한 금액에 대해서는 세금 공제 혜택을 신청하실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하나하나 놓치지 않으시길 바라고요. 가장 큰 RRSP에 대해서 한번 소개시켜 드려 보겠습니다. RRSP는 Registered Retirement Savings Plan이라는 건데요. 본인 연봉의 최대 18%까지 적금을 하실 수가 있어요.
그래서 이 18% 적금한 금액에 대해서는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습니다. 예를 들어서 제 연봉이 10만 불이에요. 근데 제 연봉의 18%, 18,000불에 대해서는 국가가 세금을 부과하지 않아요. 그렇지만은 재밌는 사실은 이게 만약에 올해 제가 이 18%를 다 적립하지 않았어요. 그래서 10,000불밖에 예를 들어서 적립을 안 했어요. 그랬을 때는 제가 사용하지 않았던 그 8,000불에 대해서는 내년으로 넘어가서 사용할 수가 있어요. 그래서 내년에 18,000불 플러스 8,000불까지 적금을 하실 수가 있는 거죠. 그래서 이 RRSP를 통해서 저도 세금공제 혜택을 굉장히 많이 받았습니다. 이 RRSP는 보통은 뮤추얼 펀드를 사는데 쓰여집니다. 하지만 뮤추얼 펀드는 운영비가 들어가요. 3% 정도의 매니지먼트 피가 들어가는데요. 만약 본인이 주식을 잘 하신다 그러면은 RRSP 계좌를 만드셔서 그 계좌를 뮤추얼 펀드를 사는데 쓰지 마시고 그거를 직접 주식을 사는데 쓰시기를 바랍니다. 저도 그렇게 해서 주식을 조금씩 하고 있긴 해요. 물론 성적은 그렇게 좋지는 않아요. 그렇지만은 이렇게 해서 운영비를 아끼실 수 있는 장점은 있습니다. 그리고 대기업에 다니시는 분은 그 기업마다 간혹 이렇게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어요. 저 같은 경우는 옛날에 다니던 회사는 제가 RRSP에 9%를 적립을 하면은 회사에서 6%를 적립을 해줬어요. 그래서 매년 15%가 적립이 됐죠. 그리고 제가 지불한 9%에 대해서는 제가 적립한 9%에 대해서는 국가가 세금을 물질 않아요. 그래서 상당한 혜택을 받죠. 그래서 회사마다 대기업에 다니시는 경우에는 회사마다 RRSP가 직원들한테 혜택을 주는 경우가 있으니까요. 그걸 잘 알아보시기를 바랍니다. 그래서 오늘 제가 한번 저희가 어느 정도 세금공제 혜택을 받았는지 실질적인 금액을 공개해 드리겠습니다. 최근 4년을 한번 봤는데요. 한 3년 정도는 12,000불에서 13,000불 정도를 국가에서 환급을 받았어요. 세금 환급을 신청하면은 한 2주 정도 안에 제 통장에 돈이 들어와요. 한 번에 그러면은 12,000불이 들어오는 거예요. 이거에 대해서는 세금을 안 물죠. 이거는 그냥 전액 들어오는 거예요. 왜냐면 세금을 환급받은 거니까요. 그래서 흐뭇한 날을 보낼 수가 있어요. 근데 이거 원래는 잘 생각해 보시면은 본인이 낸 돈 돌려받는 거예요. 이자 없이 국가가 쓰고서 이자 물지 않고 국가가 쓰다가 1년 있다가 다시 저한테 돌려주는 금액이에요. 그렇지만은 생각지 못했던 금액이 통장으로 들어오는 거기 때문에 상당히 기분은 좋습니다. 어떠셨어요? 영상을 보시고 캐나다에서 실질적으로 세금을 많이 낸다고 생각이 드시나요? 저는 제 생각보다는 세금을 적게 낸다고 좀 생각이 들었어요. 궁금하신 거 있으면 언제든지 연락 주시고요. 지금까지 시청해 주셔서 감사합니다. 캐나다의 앤드류 박사였습니다. 다음에 더 좋은 영상으로 찾아뵙겠습니다.